그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제가 고민했던 거를 정리한 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직업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될까? 박윤정 선생님, 혹시 통화 지금 가능하세요? 마이크? 네. 박윤정 선생님은 어떻게 직업을 결정하셨어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직업을 말씀인가요? 뭐 과거의 직업이었던 게 나는 어떻게 해서 직업을 결정했다. 결정 변수가 뭐였었던 것 같아요? 뭐과 전공 보고 했죠. 전공에 따라서. 아, 전공에 따라서. 네, 네. 어, 그거밖에 없네요. 전공에 따라서 추천, 네. 타인의 추천,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 직업을 바꾸셨나요? 네. 전업주부에서, 네. 경단녀에서 지금, 네. 네, 그럼 그렇게 이제 첫 번째 네. 직업을 가지신 거네. 네. 아니면 두 번째 직업이거나.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뭐 말씀하신 다 이제 얘기 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고민했던 거를 한번 쭉 도식화를 시켜볼게요. 네. 저기 이제 모래알 같은데 저게 일이에요. 일이 프레디저 카드에는 52개로 정의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규범화 시킨 것이고 일이 몇 개나 있는지는 아무도 못 세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일이 나오면은 뭐 그거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직업보다 훨씬 더 많겠죠. 어쩌면 직업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직업은 일의 결합이기 때문에 결합하는 확률을 따지면은 일의 종류는 적어도 직업으로 만들 수 있는 직업의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따 저기 계산을 해드릴게요. 일단 전대 일이 몇 개나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우리는 저 일이라는 것 중에서 환경이나 적성, 선호도, 가치관, 성격, 신체적인 조건, 경제적 조건, 기타 등등 해가지고 차로 걸러보면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공도 선택했고 학원도 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지식과 스킬이 확보가 되면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되고요. 이게 지식과 스킬이 확보가 안 되면 관심만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제가 피아노가 그렇더라고요. 어렸을 때 참 관심 많았어요. 피아노도 쳐보고 싶었는데 집에서 피아노 학원 일단 안 보내주고 집에 피아노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지식과 스킬이 없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포기했고 다행히 뭐 6가지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몇 개나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6개 있을 때 논리적인 직업의 개수는 63개예요. 이거는 컨비네이션 확률입니다. 6개 중에 1개, 땅 파기 예를 들면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직업도 있겠죠. 땅만 파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짜리가 있고 또 2개를 결합하면서 있고 땅도 파고 뭐 다른 거 미장일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달라지죠. 그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붙여요. 대장간 일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달라지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의사, 변호사, 약사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결합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의사로 가고, 어떤 사람은 약사로 가고, 어떤 사람은 수의사로 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5개, 6개만 일할 수 있어도, 6가지 일만 할 수 있어도, 직업은 63가지나 선택할 수 있는 논리적 배경은 된다. 그런데 우리가 뭘 선택하는데 뭐가 적용하냐? 저는 가치 체계가 작용된다고 봤습니다. 가치 차이가 작용돼서 63개 직업 중에서 특정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중 취업 방지법도 있잖아요. 그 각 노동계약서에 보면 근로계약서에 보면 이중 취업 방지가 있어요. 못하게. 근데 지금은 이제 서양에서는 풀었어요. 선진국에서는 그걸 장려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 이게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택을 해서 우리는 특정 직업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거나 수명을 다하면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 직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그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안 그러면 새로 공부를 하시거나 뭐 자격증을 따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오감도요, 오감도. 아까 이상이 왜 이런 문제 직면했냐. 이 사람이 시 쓰는데 건축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이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건축가 아니고. 졸업사진, 야, 이게 희한한 복장이에요. 건축기사로서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를 썼어요. 이렇게. 그리고 일찍 죽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하고 싶은 일 못해서 죽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된 거고요. 일의 종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프레디저 카드에 가장 많이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끌어와서 계산해 봤어요. 이거 계산하다 말았어요. 자, 어떻게 된 거냐면 52가지 일 중에 5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요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직업의 개수는 259만 8,960개예요. 이거 더 위로 올라가면은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니까 직업이 없다는 얘기는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16,891개? 뭐 이래 쓰면 되잖아요. 그럼 지금 앞에 게뭐 5개만 뽑아서 계산했는데 이 정도인데 6개, 7개, 8개, 9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면 굉장히 많은 조합의 직업 수가 내가 선택 가능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왜 나는 하필 그 직업을 선택했을까? 돈도 안 되는데. 뭐 이런 거예요. 여기에 적용되는. 자, 근데 이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요. 아직 안 나왔지만 또는 있거나 있다가 사라졌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기술이 나오거나 도구가 나오거나 수요가 생기면 분명히 새로 출현할 겁니다. 이거는 바이러스처럼 나올 거예요. 예. 나 이제 아까 목표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계획을 세우자. 그 얘기 했어요. 처음에. 나를 이해하고,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두 개를 만나는데 저렇게 가치 체계가 적용이 됐고,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거냐를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예, 가치 체계를 명확하게 되면은, 저 라이프 플랜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목표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일정표죠. 그러니까, 그쵸? 마일스톤이라고 하는데, 이정표. 예. 쭉 하는데 그거를 스마트하게 세우면 돼요.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저걸 세웠는데 목표 달성에 잠재적인 장애물이 뭔지를 식별을 해서 극복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데 내가 두뇌가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 못하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한테 가서 빌어야죠. 나한테 칩 좀 박아달라고. 내가 1억 줄 테니까 칩 하나 좀 고급으로 받아가 달라.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인류가. 그다음 이제 실행 계획을 만들어야 되죠. 어차피 계획이란 얘기는 뭐냐 하면 시간과 돈, 사람 이런 걸 이제 배정하는 건데 우리는 사람이 배정이 됐으니까 시간하고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일정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런 계획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맞는지 검토하고 수정해야 되는데 이건 전문가의 의견도 좀 필요하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그다음에 부족한 게 있으면 요청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가 돼야 돼요. 최대한 뽑을 수 있는 데까지 뽑자. 어차피 빨대는 꼽아야 된다. 누구한텐가는. 근데 부모님이 견딜만 하면 부모님 신세를 좀 져라. 어려서부터 뭐 힘들지 하지 말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게임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배우는데 돈을 좀 또 지원 받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제안하는 게 이게 뉴로로지컬 레벨이라는 방법론입니다. 이게 NLP, 그러니까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램이라는 학문 영역이 있어요. 이게 사람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개로 사람을 규정을 해요. 이거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잘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6개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거꾸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나에게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이 정해졌죠. 이 환경을 내가 조절하지 않으면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얻어진 역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얻어진 역량, 이렇게 역량이 확보가 돼요. 그럼 이 얻어진 역량을 가지고 실현시키기 위한 가치관이나 신념이 만들어져요. 왜? 그 너머를 생각을 못 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원 갖고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면 삶의 목적도 그렇게 돼요. 그냥 열심히 살자. 어, 열심히 살고 집 한 채 갖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니? 나 열심히 직장 생활 해야 되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려는데 나는 경영학을 배웠으니까 뭐 관리자가 돼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의 목적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60세까지 끝까지 근무해 보자. 롱런한다. 가늘게 길게. 이렇게 가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이건 어렸을 때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나의 삶의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냐 할 때 정의가 될 수 있다면 이 목적을 향해서 갈 때 내가 어떤 일이나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역할이나 일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는 가치관들이 적용돼요.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이. 요게 구체화돼서 위계질서를 가지면 가치 체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나는 뭔가 역량 개발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어떤 역량 개발을 할 거냐? 요 신념이나 가치관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을 모델링 할 거예요. 벤치마킹을.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태도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요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유학을 가야 될지, 서울로 가야 될지, 지방으로 가야 될지, 무슨 전공을 해야 될지. 이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그 전공을, 뭘 전공을 정할까 하는 게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여기서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있더라고요. 근데 대개는 거꾸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삶의 목적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학대학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 팽개치고 신학대학 가고 어디 무인도에 가가지고 혼자 식물 키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무용지물이 되더라고 이렇게 밑에가. 그러니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거꾸로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모래 위에다가 집 짓는 거랑 비슷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거 저기 샘플 보여주고요. 작성하라고 해요. 되게 힘들어하죠. 여기만이라도 하자. 근데 제가 과천 여고애들한테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사례를 하나 다뤘는데 너는 도대체 인생의 목적을 뭘로 삼니? 그러니까 돈 많이 벌자요.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돈 많이 버는 일을 하면 되잖아요. 은행가가 되든 아니면 장사꾼이 되든 발명가가 되든 무엇을 해야 될 당위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돈 버는 일 아무거나 사기꾼 해도 돼요. 범죄자가 돼도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죠, 이제. 네일 아티스트가 아니라, 네일 아티스트 해가지고 사람들 손발톱 뭐 이렇게 해서 돈 벌고 싶대요. 그래서 여기다 적은 거죠. 사람들 네일 아티스트 해가지고 꾸며주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조금 바꾸자. 그건 네 입장이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 것 같으냐? 그 네일 아티스트를 원하는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 행복을 원한다고 생각을 한대요. 네일 아티스트를 통해서, 이거 손 관리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여기다 목표를 정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럼 돈이 되잖아요. 네일 아티스트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 이게 이 사람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뭐 더 큰 목적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진로에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떤 일 해야 돼요? 네일 아티스트가 돼야 된다. 그걸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네일 아티스트는 남들이 뭐 손도 안 대고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거 아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난 네일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 그리고 남들이 잘 안 한다. 그러니까 뭐 이거 희소성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브리오를 대입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럼 나는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럼 이거를 지금 뭐 전문대에서 가르치나요? 옛날 가르치는 거 없죠. 그냥 학원에 가서 몇 번 배우면 되고 아니면 그냥 유튜브에서 배워도 돼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소 찾으면 되죠. 그러면 이 다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해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자신의 행복은 중요한지 알아요. 근데 남의 행복이 중요한지는 잘 몰라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돈 버는 건 중요한데 남한테 돈 벌게 해주는 것을 해야 내가 돈이 된다는 거를 모르더라고요. 중고생들이. 전 중학생, 고등학생 다 합니다. 지금 진로지도를. 자, 그러니 진로지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냐면 삶의 목적은 타인을 위해서 네가 타인이 원하는 것 중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를 목표로 살 거냐 또는 목적으로 할 거냐 이렇게 가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니?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겠니?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꿈이 뭐냐고 안 물어봅니다.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답이 훨씬 더 쉽고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래 돈 되는 일하고 연결돼요. 자, 이렇게 빈칸 채우기 합니다. 네. 그다음 이제 아까 가치 체계 얘기했잖아요. 가치 체계라는 것은 가치관들의 위계질서인데 이 위에 있는 게 가치관들이에요. 직업 선택 기준인데 즐길 수 있는 일이다. 소득이 높다. 잘 쉬간다. 이런 식으로 쭉 10개를 선택하게 합니다. 이거를 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적어보라 그랬어요. 한 두세 개 쓰고서 아무것도 못 적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은.
뭐 돈 많이 벌면 좋겠고, 시간 많으면 좋겠고, 뭐 건강 안 해치면 좋겠고, 그 다음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워크숍을 통해서 정리를 해냈습니다. 예, 의미 있게 108개를 했습니다. 108번뇌. 자, 그래서 108번뇌를 가지고, 비슷한 것도 있어요. 뭐 소득이 높다도 있지만은 뭐 급여가 많다도 있어요. 근데 급여가 많다는 월급쟁이고요. 소득이 높다는 사업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의미는 다른데, 일단 주면은 뭐 비슷비슷한데요. 그럼 비슷한 거 선택하지 말고 이질적인 걸 선택해라. 10개. 오케이. 그럼 10개 선택했어요. 여기다 옮겨 적어요. 쭉. 이렇게 주죠. 일단 옮겨 적게 해요. 그다음에 가중값은 그냥 디폴트 값입니다. 중요한 것부터 적으라 그래요. 그리고 얘는 디폴트 값으로 줍니다. 그냥. 여기는 즐길 수 있는 일인데 얘가 스포츠 관련 기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체육교사도 있고 스포츠 에이전트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하면은 잘 즐길 수 있으니까 8점, 이건 6점, 10점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그때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조사해.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이제 진로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직업에 접근하는 방법이고. 이거를 다 미주알 고주알 뭐 알 수가 없죠. 자유시간을 간다. 스포츠 관련 기자가 자유시간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만나야죠, 이제, 이 사람은. 그러면 멘토를 만날 명분도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이제 해보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가죽값 곱해보면, 298, 328, 506. 200점 때까지는 다 버려. 스포츠 관련 기자? 이거 버려도 돼. 근데 결국 하고 싶은 스포츠 에이전트인데 순서가 있다. 368점. 체육교사를 하면서 스포츠 에이전트가 될 준비를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된다. 그건 할 수 없지. 재미는 없겠지만 스포츠 관련 기사라도 해봐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것부터 먼저 한다? 데피니티리 불가능입니다. 그죠? 네가 아무리 좋아도 너한테 맞다고 해도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를 거쳐가. 이게 이제 진로 상담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결과를 피드백을 해주면 제가 이거를 뭐 수천 명 했겠죠.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인정. 왜? 다 자기가 생각한 가치관, 자기가 생각한 직업, 자기가 생각한 점수인데 여기 이견이 없을 수가 이견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매긴 점수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여기 1점인데 일단 확인해 보니까 5점이야. 그런 식으로 다시 계산하면 돼요. 그건 수업 시간에 할 일은 아니고 상담 교사로 하시는 분들은 이걸 주고서 해오라 그러면 돼요. 집에 가서.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나서 점수가 맞는지 확인 작업. 네. 저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너는 어떻게 인생을 살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럼 20대는 어떻게 살고, 30대는 어떻게 살고, 40대, 50대, 60대, 70대. 이 10개 항목이 있어요. 이게 기준은 뭐냐. 미국의 신라페른 박사가 한 20년 동안, 20년 동안 경력관리 컨설팅을 쭉 하다 보니까 인간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달성이 돼야 행복하더라. 이거죠. 행복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거 10개를 주고 그냥 이렇게 선언식으로 그냥 단어만 적어봐라. 그리고 여기에 대단한 게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얘는 없어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학습, 뭐 이건데 이것도 사실 없어요. 20대면 대학생이잖아요. 없어요. 가족은 어떻게 할래? 30대쯤에 결혼해서 자녀 2명 낳겠대요. 여기 결혼은 생각이 없는 애들도 있고요. 자녀 출산이 없는 것도 여기서 씁니다. 다. 집은 어떻게 살 건지. 그다음에 뭐 이건 그렇고 여기 경제적 안정은 얼마의 연봉이 목표인지. 나머지는 따라가면 되고요. 중요한 게 일, 학습, 그다음에 가족, 집, 그다음에 경제적 안정. 이 정도 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10년 단위 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자기 예상 수입까지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아직 끝나느냐? 아니요. 이제 이거 다 작성했죠? 이걸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101살이거든요. 지금 120살까지 나와야 돼요. 19세부터 연도를 쭉 적어서 이제 대상이 정해지면 연도는 넣어주겠죠. 나이가 들쭉날쭉이면 나이를 비워놓을 거고요. 나이가 정해져 있으면 이 연도를 채워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세팅된 대로 가고 여기는 슈퍼의 생애 역할이에요. 슈퍼. 그 다음에 여기는 자녀, 학생, 직업인, 배우자, 부모. 요 역할을 해야 되는 생애 역할도 있잖아요. 그 기간들 쭉 표시해 오면 그다음에 배우자가 없는 난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부모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얘는 자식을 안 낳겠다는 뜻입니다.
인정. 내가 몇 살 때 결혼해야 되고, 그럼 이제 결혼할 때 배우자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목표가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 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목표를 세우면 뭐 경영학점 하고 경영학과 애들이니까 목표가, 여기 목표란이 하나 더 들어갔죠. 이제. 목표를 세우게 하고, 그 밑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학습을, 이걸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일은 학습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는, 그렇죠. 학습을 하는 이유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는 게 맞죠. 나 건강은 그렇고, 이제 가족들과 어떻게 지낼 건지, 주거 환경은 어떻게 할 건지. 여기 이제 돈의 규모하고, 그런 소득이 나올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적 안정. 여기는 보험이라든가, 그러니까 연금이라든가 다 계획을 해야 돼요. 예, 그걸 아무도 안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 지식도 잠깐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학교 생활로부터 해가지고 직장 생활 한 2, 3년 차까지 어떻게 갈 거냐. 이제 과도기죠. 네,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게 하면 학기별로 이렇게 나와요. 계획이.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죠?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니까 마지막에 과제가 이 두 개예요. 되는 게. 그래서 저는 저 사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활동 최근에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이게 다 저예요. 네, 어디서 강의하고 있고, 책도 내고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도 타고 있고요. 사진도 찍고 있고, 아, 합창도 해요, 합창. 여기.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넌 누구냐 그러면은 이게 다 저예요. 뭐, 진로 전문가? 예, 그건 one of them. 사진 전문가? 예, 그것도 하나. 노래도 잘해? 예, 잘하면 제가 솔로 하죠. 노래를 잘하고 싶은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진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어서 커리어를 변경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생기더라.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